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건물주가 돼야 한다. 맥밀런입니다.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사용 승인이 난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유튜브를 켰는데요. 여기는 청산동이고요. 마포의 이제 핵심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입지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쪽에서 도보 한 3분 정도면 이제 6호선 마포구청역이 자리 잡고 있고, 두정거장 가면 DMC역이 있고요. 또 여기서 한정거장 가면 이제 망원역, 그리고 합정역까지 연결돼서 홍대까지 연결되는 핵심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쪽으로 가면 사실은 연남 쪽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핵심 메인 입지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입지 같은 경우는 도로가 거의 8m 이상 펼쳐져 있고 상권이 쫙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1층, 2층의 상권도 충분히 이제 잘 나갈 수 있는 핵심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상권 연결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숙박 수요가 되게 많아서 이 근처에는 에어비앤비라든지 아니면 호스텔이라든지 그런 수요가 되게 많은 곳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타겟팅해서 좀 개발을 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트렌드로 봤을 때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가 상승도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종적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이 건물을 다 소개시켜 드리고 난 뒤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건물이 완공이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건물 부분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토지는 53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건폐율 60%, 용적률 250%, 그러니까 250% 같은 한시적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조례로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1, 2층은 근생, 3, 4, 5층은 다가구인 근생 다가구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주차는 오른쪽에 4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층에 상가 작은 거 10평 정도 되는 상가가 있고, 2층에 20평이 넘는 상가 하나 있고, 3층에 투룸 2개, 4층에 3룸 하나, 5층에 3룸 하나, 다락,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 부분에서 보면 아마 화면상으로는 되게 화이트로 보시게 된 라임스톤이고요. 라임스톤이라는 재질이 되게 내구성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이제 10년 전부터 사실은 썼는데 1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천연석이고 오염에도 되게 강하고 클래식한 느낌도 있지만, 장점이 또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좀 그 톤이 또 달라지고, 또 햇볕이 또 있으면 되게 쨍쨍해서 화이트 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건물 외관이 되게 심심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되게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 보일러 연통이 나오거나 도시가스 배관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게 하나도 없이 한 톤으로 깔끔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왼쪽에 이제 복도 쪽에 전창을 쭉 달아서 채광을 좀 되게 잘 돼 있게 만들었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코너창 해서 가시성을 훨씬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라임스톤에서는 이제 블랙톤의 창틀이 매칭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여기는 컬러 콘크리트로 일반적으로 많이 했고요. 주차 4대 구성해서 위에는 이제 칼라 강판으로 해서 간접 등을 설치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큰 틀에서 기둥 같은 경우는 노출 형태로 이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층은 롱브릭 타일 천연석 썼고, 여기는 이제 석재 타일을 써서 대비를 둬서 좀 심심하지 않게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매립 우편함을 설치를 했고요. 외부 캐노피를 설치해서 방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도 내부 공간에 들어오는데, 내부에 들어올 때 이렇게 저희는 CCTV를 전면에 있고요. 12채널로 설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각 이 없도록 하고, 복도 같은 경우는 300에 600각을 해서 깔끔하게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포천석으로 했는데요. 유지관리가 되게 편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포천석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숙박업으로 특화돼서 데벨롭된 측면이 있습니다. 캐리어 보관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그런 보관을 두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관해서 큰 짐들은 이제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고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2층 공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코너로 적용되다 보니까 개방감이 상당하죠. 이 건물은 이제 근생으로 임대 주기 용이하게 만들었고요. 본격적으로 3층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은 이렇게 투룸 2개로 구성되는데,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숙박업이기 때문에 실크 벽지로 했고, 조명 같은 경우도 마포의 에어비앤비에 숙박을 오시는 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000K 이상의 주백색보다는 이렇게 3000K 이하의 좀 따뜻한 느낌이 나는 좋아서 이렇게 이제 조명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실, 작은 방까지 해서 4인에서 6인 정도 구성해서 계획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사실 12평, 13평밖에 안 되는데 안방의 공간감이 되게 커요. 더블베드 하나랑 슈퍼싱글 하나 이렇게 두고 구성해도 충분히 나쁘지 않고 인테리어가 됐을 때 한 번 더 좀 보여드릴 거고요. 거실 같은 경우도 공간감 있고 TV를 반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공으로 짜서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제 TV도 설치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소파를 놓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거울은 설치하지 않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조적으로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했고요. 샤워 시설, 그리고 세면기, 그리고 변기 순서대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작은데 더블베드 하나는 충분히 들어가서 최소 5인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 다음 호실인데요. 여기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포인트 둬서 이제 공간을 되게 잘 활용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건장을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거실을 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에 접해 있다 보니까 개방감을 훨씬 더 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가전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요. 싱크대하고 여기는 냉장고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방이 이제 2개 있는데 사이즈가 되게 넉넉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새롭게 가구라든지 가전 이런 게 다 세팅이 되면 훨씬 더 이쁜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4층으로 한번 가보시죠. 복도나 계단 참에 전창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체적으로 집 안 분위기가 정말 밝고 따뜻한 느낌, 편한 느낌이 들어서 건물이 훨씬 더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층은 이제 1주사선 걸려서 이제 한 세대 하는데 3룸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작은 방 하나,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더블베드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여기가 주 화장실로 쓰고, 거실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요. 좀 큰 방, 여기 같은 경우도 더블 또는 퀸 하나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요. 이렇게 테라스로, 여기가 마지막 방인데요. 여기는 길게 폭이 나와서 자투리 공간을 화장실로 또 구성해서 안방 화장실 느낌 날 수 있도록 했고요. 문을 이렇게 열기가 힘들어서 미닫이로 이렇게 공간을 활용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층을 한번 보시죠. 마지막 5층 같은 경우도 아래는 투룸, 위에는 다락, 그래서 3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방이나 이런 게 이제 컴팩트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락까지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다락에서도 이렇게 외부 테라스를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더 인테리어나 아웃테리어를 더 꾸미면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입지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청역 도보 3분에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오른쪽으로는 DMC 상암 쪽이 이제 지척에 있고, 왼쪽에는 망원이라든지 합정, 그리고 위쪽에는 연남이라든지 홍대까지도 연결을 낼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장점은 이제 작년에 매수를 했는데 그 매수 가격이 평당 4천이 안 돼요. 평당 3천 중후반 정도의 매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포구청역 역세권 개발 사업 되어 있고, 망원 같은 경우도 이제 신통이라든지 모아주택이라든지 그런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청산 같은 경우에 이게 3,000세대가 넘는 마포구청역 역세권 개발 사업 하고 있고요. 거의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내에는 저희가 이제 거의 상전벽해 천지개벽의 역할로 할 정도로 이제 대규모 10,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이제 계획되어 있고, 이쪽이 되게 엄청나게 좋은 메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불과 1, 2년 전에 평당 4천 이하에 샀는데 지금은 5천, 6천 정도 사이에 매물이 나와 있고, 그 매물조차도 나오면 바로 계약이 될 정도로 되게 핫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3평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평당 1,000에서 2천 정도, 그러니까 뭐 평균 1,500 정도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7억 이상의 토지로만 해도 이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여기는 호재도 가득하고, 건물주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구조적으로 평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했고, 사업성도 기대되고, 그리고 토지 지가 상승도 누릴 수 있는 어떤 일석이조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현장이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완공되면 훨씬 더 멋진 건물을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